21대 국회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지역 일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부산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구 동구 안병길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4.15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서구 동구에 최종적으로 당선을 하셨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병길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서동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나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욕구의 결집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안병길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서동구 발전시키고 또 우리 나라를 반듯한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좀 많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선거 때보다는 바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 때 도와주신 여러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이후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또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또 여러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네. 또 우리 의정 활동을 위해서 또 보좌진 구성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해서 책도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준비하시는 그런 네. 기간으로 활용을 하셨군요.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주민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은 말씀을 선거 기간 동안에 해주셨지만 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의 경제를 좀 살려달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이런 분들의 좀 삶을 보듬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예전에는 우리 부산의 그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원도심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구, 동구, 중구, 영도 등 이런 원도심의 예전의 영광을 좀 되찾아달라는 그런 또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우리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산일보에서 언론인으로서 몸담고 계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활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민들의 마음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제가 언론사에서 32년 동안 줄곧 이제 기자 생활만 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언론 경영도 해봤고요. 우리 기자와 정치인은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기자는 발로 뛰어야 현장 취재가 됩니다. 네네. 우리 정치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유권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중요시했던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언론사 경영을 통해서 네.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언론사의 사장 경험, 경영 경험을 갖고 또 우리 서구 동구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소통을 또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앞으로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방향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 신인이시지 않습니까? 언론인으로서는 물론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지만 그래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었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는 베테랑이었지만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초년병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초년병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한 달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도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밑바닥에서 우리 유권자들과 좀 더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열심히 바닥을 누볐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게 주요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유권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진정성 있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좀 통해서 어쨌든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승부의 추를 기울이게 한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공약의 핵심은 원도심의 대부활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서구 동구 그리고 이 원도심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제 공약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 원도심 미래연구원을 만들어서 우리 원도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공략을 한 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또 부산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주셨지만 이 중에서도 좀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꼭 해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건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것인 공약들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원도심 미래특별법을 제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발효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처음 만들던 법이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도심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지원 체계인 우리 그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원도심 부활을 위해서는 부산이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바다의 북한과 남한 이 두 바다를 축으로 해서 원도심을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한 재개발 지금 1단계는 곧 완료 단계에 있고 네네. 2단계는 지금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리 우리 북한 재개발을 완성시키고 또 우리 남항도 부산의 의항으로서 또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버금가는 그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공동의시장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의시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 공동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동의시장 현대화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도시철도 송도선이 있습니다. 우리 감천에서 우리 시작해서 우리 그 송도를 거쳐서 자갈치까지 오는 트램 노선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우리 도시철도 송도선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공약으로 내세워주셨는데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지역의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임위 배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이미 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까지 이제 상임위 배정 신청을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이미 제가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뛰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지금 20년 전부터 해양특별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특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해양특별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농해수위, 농림해양축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네. 우리 또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바다를 발전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 해양자치특별시 법을 발의를 해서 네네. 부산 발전에 앞장서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부산을 이 해양 특별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 안에 그렇다면 부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은 지금 해양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네. 법적 제도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만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네. 부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항만자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어업에 관련된 권한을 부산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부산시가 우리 주도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 우리 특별도 자치특별도처럼 네. 그다음에 세종시의 행정 자치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별도 하나의 자치시를 만드는데 그 자치시는 해양자치시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여대 야소죠. 여대 야소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산의 18명 국회의원 중에서 네.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이 15명 네. 그리고 또 여당이 3명입니다. 우리 부산 발전과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전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부산 발전을 주도하고 또 이 정부와 또 이 정부 여당 의원들이 같이 도와준다면 부산 발전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정부에서 부산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앞에 또 전국적인 또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대한 관심을 더 두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당, 야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부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국민들도 그걸 아마 원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가 항상 시작이 되면 좀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실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좀 돼야 국민들이 원하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참 우리 정치인 특히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지금 신뢰와 믿음 또 희망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지만 여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 힘이 있는 여당은 여당대로 저는 힘을 다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 힘 자체를 국민을 위해서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 힘 없는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18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저희들은 야당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 밖에서 싸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선거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좀 국회의원이 된다면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우리 국회에서 논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기는 싸우되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농성이라든지 이런 국회 밖에서의 싸움보다는 국회 안에서 명분과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회 밖에서가 아닌 국회 안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앞두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을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작하시고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실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초선 국회의원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제가 가진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농해수에 들어가서 우리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동서구를 또 나머지 중구, 영도 등 원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특별법을 보완하는 이런 문제에 전국에 있는 다른 원도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뭔가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쪽으로 매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의정 활동이 곧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지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서구, 동구 구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안병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